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의 두 번째 시간, 바로 산업 동향 및 플랫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산업 동향과 그리고 국내외,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용할 때의 주요 쟁점은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산업과 기술을 잠깐 살펴보신다면 5G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3차원 디지털 가상세계 구축과 VR, AR을 포함한 XR 기술 등, 그러니까 XR 기술 등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VR, 그래서 가상현실과 그 다음에 뭐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결국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제 통해서 그래서 이용자 간의 어떤 실시간 몰입형 체험과 그리고 교류가 가능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은 조금 더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고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사실상 VR 기기가 나아갈 방향으로 보는 게 현실 세계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메타버스 내에서 업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교육, 창작 등의 방식 전환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메타에서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뭘까요? 바로 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은 곧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융합과 인터랙션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사실상 주로 디지털 휴먼이라든가 NFT, AI와 함께 발전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보통 디지털 휴먼은 시간과 비용 등의 장벽을 허물고 산업 전방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휴먼이 곧 내 아바타가 되는 거죠. 가상현실의 나의 또 다른 자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젠 단순한 아바타의 존재를 넘어서 이제는 그 기능이 어떤 사회적 활동으로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NFT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결국 이 역시도 그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컨텐츠를 제작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만든 창작자로서의 그 지식적인 자산을 보호하고 또한 이를 통한 이제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NFT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메타버스 내에서도 많은 창작자들이 활동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젠 AI의 기술이 훨씬 더 가속화되면서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기존 비즈니스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공간으로의 확장을 위해서 가상 공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자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을 떤 것들이 있는지 인식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최신 트렌드와 투자 유치, 그리고 새로운 고객과 기존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방향을 많이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비스형 메타버스가 아마 중요한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서비스형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업을 위한 메타버스 솔루션인데요. 결국 가상세계에서의 협업이라든가 또는 투자, 그리고 가상화폐, 그리고 마케팅 같은 활동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공간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서비스형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어, 결국은 이거죠. 시공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협업과 소통이 가능한, 그러면서도 유연한 업무 방식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돌파구로서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현재 메타버스 산업 현황을 좀 본다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시장과 산업 지형의 구도를 다 형성하지 못하고, 현재 다양한 이런 투자가들이나 비즈니스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도입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제 본격적인 플랫폼화를 거쳐서 향후, 이후에는 아마 전통적인 오프라인 산업이 메타버스 경험 확산을 통해서 전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디바이스라든가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이런 콘텐츠 개발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 계속적인 가치 투자와 인프라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메타버스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냥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거는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실감 콘텐츠를 신산업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한 육성 산업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5G 상용화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비대면 사회로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춰서 과학기술이라든가 또는 공공서비스, 산업 이런 전분야에 걸쳐서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좀 더 선두에 서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걸 저희는 실감형 콘텐츠의 활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제 개발하고 그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좀 가볍게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우리 국내 기업의 메타버스 서비스는 제페토겠죠. 세계 200여 국에서도 특히 2022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가입자 수가 벌써 3억 명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MAU에서는 특히 이제 2천만 명. 그러면서도 아이템 누적 판매량은 23억 개를 달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자체의 메타버스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어, 본인들이 보유한 IP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 모색 중이고요. SKT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메타버스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프렌드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보통 프로세스나 이런 사용성이 거의, 그러니까 사용성에 중점을 뒀다라고 보는 거죠. 이프렌드는 좀 더 가볍죠. 그래서 수백 종의 아바타 코스튬 소스와 그리고 다양한 룸 테마 등을 기반으로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 인원이 같은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한 가상 스튜디오 등을 통해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국내 대형 포털 기업을 기간을 중심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VFX나 영상 제작 및 솔루션 전문 기업들이 기존 제작 경험과 CG 기술 등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발전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실감형 콘텐츠라는 건 뭘까요? 이제 증강현실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증강현실이라는 말보다는 실감 콘텐츠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슷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해소하고, 그리고 인간의 그러니까 일상적 삶과 그리고 본능적인 부분을 가상세계에서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보고 있는데, 주로 이 실감형 콘텐츠는 어떤 체험형 콘텐츠로서 여가 생활이라든가 새로운 콘텐츠 향유의 기회를 획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실감형 콘텐츠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뭐 스포츠, 공연, 콘서트 등을 집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관광 명소, 그러니까 세계 주요 곳곳의 관광 명소 같은 그런 현장들을 마치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생생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쇼핑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콘텐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감 콘텐츠와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현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이 실감형 콘텐츠를 통해서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VR 시뮬레이션 기반의 실감 교육 훈련을 확산하고 있고, 의료와 복지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에 실감 콘텐츠 활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실감형 콘텐츠는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재난 현장과 안전 상황에서의 사전 훈련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서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 누구나 메타버스를 체험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콘텐츠 제작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디지털 치료용 뭐 실감작용, 실감 상호작용 원천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많이 실감은 안 되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인구가 많이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인구의 증가와 줄고 있다라는 거는 아마 노령화와 그 고령화 쪽이겠죠. 고령화와 그리고 또 감소는 이제 새로 태어날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복지 수요는 양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구조가 계속해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복지 실현 방안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공공복지 실현의 큰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시공간 제약의 최소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감 콘텐츠에서 좀 많이 해소해 주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보완해 주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좀 기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외에서의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좀 보시면 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공격적인 시장 진입과 함께 캐피탈 업계에서도 투자를 증가하고 있고요. 이럼으로써 메타버스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이 메타버스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이 기대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기술 투자에 더 많은 그 노력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보통 메타버스보다는 오히려 AR이나 VR 시장이 좀 더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IT 강국에서의 주요 국가들은 메타버스 서비스 자체보다는 구현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XR이나 AI, 그리고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의 핵심 기술에 중점 투자하고 확산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방향을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 구현을 위해서는 PC와 콘솔, 스마트폰 기반의 HND 기술과 그리고 고품질의 시각화 기술 등이 집중 투자되고 있고 연구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특히 ICT 분야에 있어서 메타는요, 보통 현재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소셜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정체성을 전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는 새로운 협업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는 이제는 그래픽 칩,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종합 컴퓨팅 회사로서 기술 인프라 중심의, 그러니까 이런 걸 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기술 인프라 중심의 메타버스 기업으로 발전돼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많은 메타버스 또는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서의 그런 전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그
제공되어지는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의 유형과 산업 현황을 살펴본다면 메타버스의 대명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로블록스죠.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게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회로서도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로블록스 스튜디오 이용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도 역시 그러니까 아바타와 놀이 중심의 사회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마인크래프트도 그 자유롭게 세상을 창조하면서도 이제 다른 이용자와 함께 활동하면서 결국은 이용자가 흙, 돌, 나무 등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건물과 물건, 그리고 공간,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리고 폴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간의 소통을 통해서 어, 어떤 파티 로얄이라든가 아니면 단체 문화 활동 그리고 공연 관람 등을 활성화하면서 이제 이 가상 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그 문화를 많이 제공하고 있고 누릴 수 있다. 이런 공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얼스가 있죠. 디지털 트윈 지구에서 가상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좀 이투얼스가 있고 그리고 샌드박스도 워낙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이용자가 수요한 그 가상 부동산과 그다음에 창작 상품을 거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메시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등도 현재 해외에서 제공되어지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은 뭘까요? 결국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구현되는 공간이면서도 사용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현실 세계와 같은 일상을 누리면서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유형에는 어떤 사회관계 형성과 집단 활동이 가능한 또는 디지털 자산 및 상품 거래, 그리고 협업 및 소통이 원격으로 가능한 이런 플랫폼 유형들이 있는데요. 먼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인크래프트는 2011년에 출시한 샌드박스 장르의 그 비디오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플랫폼에서 누적 판매량 2억 장 이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게임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으로도 되게 유명한데요. 현재는 게임 참여자들이 직접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자발적 공동체 역할을 함으로써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제 좀 많이 유명해졌죠. 게더타운이 있는데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오피스 겸 화상회의 웹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각자의 아바타 캐릭터 설정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활동을 하면서 화상 채팅도 가능하고 다양한 오브젝트를 활용해서 공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입형 공간 음향 기술이라는 이런 그 스파셜 오디오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가상 공간 내에서도 현실감과 흥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 기술들이 되게 많이 투입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게더타운이 요새는 더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더타운 내에서도요, 일종의 이제 넷마블 같은 그런 사옥에서 넷마블 사옥이 이제 안쪽에 만들어진 거죠,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게임 콘서트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줌과 같은 화상회의 서비스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장점이 결합된 인터랙티브한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의 취향과 트렌드가 그 반영된 어떤 소통의 공간이자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내 게임 회사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행사를 이 게더타운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특히 넷마블 게임 콘서트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로블록스는 2006년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픈월드 게임 플랫폼으로서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서비스되고 있고 2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와 800만 명의 개발자, 그리고 4천만 개의 게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가상화폐인 로벅스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저들이 플랫폼 내에서 직접 게임을 제작하고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구현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페토는 네이버 제트가 운영하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로서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2018년에 출시가 되었고 얼굴 인식과 3D 기술을 이용해서 본인을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 공간에서 다른 유저들과 소통하고 가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포트나이트는 에픽게임즈에서 제작한 3인칭 슈팅 게임으로 실제 플레이어 간의 팀을 나누어서 서로 겨루는 그런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PC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가 엑스박스 같은 여러 다른 플랫폼에서도 같이 접속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플레이하는 크로스 플랫폼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자 수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 호라이즌이 있는데요. 이 호라이즌은 가상현실 VR 기기로 유명한 오큘러스 VR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VR 기기를 착용을 하고요. 직접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현실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몰입감이 굉장히 극대화돼서 좀 현실감 있는 그런 체험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로 영화와 공연도 이 VR 기기를 착용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어때요? 굉장히 그 공연장에 와 있는 듯한 그런 현실감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호라이즌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 그리고 기술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주요 쟁점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메타버스에서 이제 보여지는 몇 가지 범죄가 하나 있었죠. 좀 하나 여러분들도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 어떤 새로운 기술과 소통 방식이 새로운 범죄를 만들게 됐는데, 그런 햅틱스투도 있고, 그리고 게임 아이템 절도하는 사건이 있어서 이를 처벌한 사례도 있었으며 메타버스 경찰이 이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마인크래프트 상이라든가 또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 예를 들면 뭐 여자 아바타에게 다른 남성 아바타들이 둘러싸여서 일종의 사이버 성추행을 그러니까 벌리는 그래서 그러한 범죄 행각도 좀 많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처벌하거나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해킹이 있는데요. 바로 이거는 메타버스에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성장시키고 또한 가상자산을 탈취하거나 자금 세탁 등의 암호화폐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가 발전하면서 같이 이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과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특히 개인의 생체 데이터를 악용해서 또 다른 범죄에 쓰여질 우려와 그리고 해킹으로 인한 생체 인식 데이터가 도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로 메타버스 사용자는 현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를 대상으로 한 어떤 어, 범죄 발생,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또래 간의 뭐 어떤 루머라든가 욕설, 이런 사이버 폭력 등이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중독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보다도 훨씬 더 강한 중독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요. 디지털 중독 징후에 주의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역시 접근 격차가 발생을 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사회경제 문화적 불평등과 빈부의 격차가 역시 메타버스 상에서도 사이버 내에서 심화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렇듯 메타버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했던, 그리고 또한 궁금했었던, 아니면 메타버스가 어떤 거지라고 했던 그런 막연함 속에서 이제 어떤 기술이 쓰여지면서 현재 산업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함께 제공되어지는 플랫폼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안에서도 또 주요 쟁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